안녕하세요. 국쌤입니다. 오늘은 66번째로 타국에서 사망한 김기덕 감독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또 2012년에 피에타로 황금 사자상을 받자 찍었던 김기덕 다큐를 봤어요. 자기가 대충 집을 지어서 살고 있었는데요. 텐트 속에서 자면서 비누 없이 물로만 몸과 옷을 씻으면서 최소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영화 시나리오와 영상의 편집을 거기서 다 하고 있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큐 속에서는 영화의 본산지인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참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한국 영화의 현대적인 면모를 알린 감독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국내와는 분명히 차이가 느껴졌던 게 기억납니다. 자연인을 촬영하러 온 것 같은데. 비누도 안 써요. 세수할 때도 안 쓰고 빨래할 때도. 화장실이 없다. 제 영화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불편해하는 부분도 굉장히 있으니까.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아가는 감독이 일행 한 명 없다. 짐이 뭐 아예 하나도 없어. 자기 영화에 출연한 배우에게 대중의 인기와는 어차피 거리가 먼 상. 그의 영화는 가난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 해병대에서 5년간 복무하고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프랑스로 미술 공부를 하러 간 것, 그리고 거기서 난생 처음 양들의 침묵부터 영화 3편을 본 충격적인 경험, 이것으로 돌아와 감독이 되려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공모작에 당선되죠. 그리고 4년 만인 36살에 첫 영화인 악어를 찍게 됩니다. 이런 그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적 감성은 있었지만 교육을 받지 못한 깊은 열등감, 아웃사이드로서 사회를 바라봤던 그 상상력이 영화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영화의 대부분 작업은 본인이 다 작업했다고 하네요. 그는 시나리오를 쓰는데 1년간 가장 힘을 쏟는다고 말했어요. 시나리오에 대한 믿음이 가면 찍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영화는 4일 만에 제작하고 피에타의 경우에는 10일 만에 제작했다니 사력을 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에타의 제작비가 1억이라는 거예요. 베니스 황금 사자상은 기록적인 거죠. 초등학교를 나오고 공장을 전전했죠. 해병대를 갔고 프랑스에 혼자 이제 무모하게 갔을 때 형들의 침묵, 안소니 공래표 연인들, 제인 마치가 나온 라망, 이 3가지를 보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시나리오 쓰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메비우스가 5일 정도 찍었고요. 호고 줄거리 1년 정도 걸려요. 시나리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몽땅 다 사모은다는 프랑스 파리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 가족은 각별히 아끼는 김기덕 영화 장면이 있다.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는 김기덕 영화가 최고 인기다. 밤을 새운 현장에서 웬만한 건 자기 손으로 하는 건 마지막 메시지, 망명의 시간 같아요. 25편의 영화들도 모두 허상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는 김기덕을 믿었던 외국에서 자본 지원을 해서 물 위에 절을 지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계절을 담느라 1년간 촬영을 했고 미국에서는 큰 흥행을 이뤘다는 거죠.
영화제에서는 기립박수까지 받았다고 하죠. 다큐에서 노승이 고양이의 꼬리털에 물감을 묻혀서 절의 마루에다 반야심경을 쓰는 장면을 아주 특별하게 기억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참 뛰어난 영상미에 인간의 욕망 그리고 업보를 불교적인 윤회로 담아낸 참 아름답고 슬픈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은 호수에 떠 있는 절을 보면서 참 동양적인 신비감에 매료되지 않았을까. 수행자의 성적인 욕망, 그리고 범죄, 그리고 참회라는 인간적인 주제에 공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자승은 물고기와 개구리 그리고 뱀을 잡아서 돌을 매달아 놓고 놀고 있습니다. 병색이 짙은 또래 소녀가 함께 암자에 머무르게 됩니다. 소녀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요. 늙은 노승도 이를 감지하게 됩니다. 산사를 떠나게 되고 합니다. 난 아내를 죽인 살인범이 되어 산사로 도피에 들어온 남자, 그에게 반야심경을 새기면서 스스로의 분노를 삭히게 합니다. 형사들에게 스스로 잡혀가고 노스님은 배 위에서 입적에 듭니다. 겨울을 맞은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암자에 찾아듭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봄, 어느덧 자라서 호령처럼 똑같은 동자승이 되었습니다. 피에타는 그가 극단적 자본주의에 파괴되어가는 인간을 그렸다 직접 밝혔어요. 어려서 자기가 일했던 청계천 공장들, 일을 해도 갚지 못하는 돈을 아주 잔인하게 받아내는 사채업자. 그런데 그 역시 부모로부터 버려진 사랑에 굶주린 가여운 사람인 거죠. 희생된 아들을 복수하려 내가 너를 버린 엄마다. 이 엄마인 나를 용서하라며 끈질기게 모성으로 감싸주는 척하는 여자. 모두 자본의 피해자인 거죠. 우리 사회의 음지에서 수모와 고통을 직접 겪어본 감독이라 더 아프게,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독의 메시지가 분명한 만큼 영화는 강렬한 증오 끝에 사랑을 발견하지만 모두 파멸하며 끝납니다. 강도는 돈을 못 갚는 사람의 신체를 훼손시켜 보험금으로 빚을 대신 갚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엄마라고 버려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합니다. 쫓아다니며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린 엄마 맞아? 엄마 없이 30년 산 사람한테. 그런 모습에 흔들리는 강도. 강도는 서서히 동정심이라는 게 생기며 한 건물로 불러내고 미안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돈을 묻어주려다 미선의 진짜 아들을 발견하며 그를 땅에 묻어주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영화는 제작비가 1억이고요. 제작 촬영 일수가 10일이었습니다. 극단적인 돈의 세상에 돈이 지배한 극단적인 세상에 대한 영화입니다. 김기덕 감독이 빚었던 사회적 무리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의 독특한 삶과 영화를 본 저로서는 32살에 영화를 처음 본 그가 영화 예술에 이끌려 적지 않은 영화를 참 지독스럽게 만들었던 그 고집과 열정으로 세계 속의 한국 영화 위상을 높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유산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추모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기 바랍니다.